사안에 관계가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은 경로한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최상병 관련 사안을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서 거론도 안 했고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구도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은 있어요. 아까 이제 한 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 가령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오듯이 02 800에 7070 뭐 번호에 대해서 네네. 이 번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안 가르쳐 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평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포인트들은 있는 거죠. 가령 이 번호에 대해서 그래서 속어법으로 물어봤잖아요. 이 번호가 여깁니까? 아니요. 저깁니까? 그쵸. 아니요. 이게 뭐 비서실장이냐, 비서실장 번호냐, 아니다. 안보실장 번호냐, 아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이 전화번호로 온 전화를 7월 31일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받고 그 전날까지는 이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이 갖고 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케이 원래 취지대로 하시오. 그래서 경찰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그리고 7월 31일에는 그 결과 관련된 이제 브리핑도 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수사 결과 이렇습니다. 브리핑도 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처 보류가 되고 막 그걸 브리핑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 전화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장관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 의심하고 있는 건데 장관한테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용산의 급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러면 장관급일 거 아니냐. 근데 장관급에 해당하는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의 이 인물이라고 하면 거의 그 실장급인데 비서실장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면 누구야?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어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뭐냐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포인트는 또 있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김이 좀 새고 그다음에 뭐 다 뭐 경로도 안 했다고 그러고 잡아떼고 있지만 오히려 그 잡아떼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의심이 생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와중에 028007070 이 번호 도대체 누구 거냐 어디 전화를 건 거냐라고 계속 물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는 말을 조금 애둘러서 하신 듯한 느낌이 들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우리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두 가지가 가능하다. 1번 예를 들면 부속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그 7월 31일 안보실 회의하기 전에 이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그렇고 부속실장이 뭐하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하느냐. 그럴 일이 없는데 그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국방 관련 엄청난 무슨 일정에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통화할 일이 없는데 왜 통화했느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보실 회의가 있고 그 안보실 회의 이후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부속실장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요게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도 결국 부속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대리하여서 이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에 전화를 해서 VIP가 이런 입장입니다. 처신 잘하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천하람 의원이 요거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이렇게까지 방어를 하는 거면 혹시 정말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거지만 김건희 여사나 혹은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어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 이전부터 계속 계기만 있으면 용산에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도는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걸 한 거 아니냐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국방부 청사잖아요 거기가 용산이 그죠 원래 거기 처음 만들 때 5층에 그런 보도도 있다고요 5층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혹시 뭐 일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소집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요 작은 업무 공간도 만들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다고요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아니고 천하람 의원이 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막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거는 028007070이 도대체 어디 있는 번호냐라는 아주 줄기찬 질문에 대해서 너무 철벽 수비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기밀이라서 우리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800, 7070 다 나온다면서요. 네. 아 근데 요거 저는 사실 이 번호는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번호가 이제 어떻게 걸렸는지도 근데 운영위에서 이제 한 김에 제가 하루에 2번씩 걸어보고 있어요. 방금도 걸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꾸지 않았을까 회선을? 회사는 모르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결번이 이렇게 안 나오고 신호는 계속 울리게 해놔요. 계속 울리게 해놓는데 뭐 부재 중이라도 제가 남겨보려고 저 말고도 혹시 통화 중이면 이제 이 시간에 누구랑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죠. 끼어들어 보려는데 여기 그 어느 시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어플 있잖아요. 명함 어플. 이제 천하람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리멤버. 그거 보면 0270 치잖아요. 80 치면 싹 다 7로 시작해요. 용산에 있는 뭐 국정기획 뭐 비서관실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숙시하면 아니 그리고 800 기자들 칠로 다시 만나서 하게. 명함 줄 때도 그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02800에 7 뭐로 된다고요? 예, 네, 그렇죠. 7까지는 무조건 통일돼 무조건. 있고 이제 0702냐 뭐 7474냐 뭐 7223이냐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 전반적인 연락처가 기밀이다라는 식의 대답이 얼마나 호황된지. 그러니까 그럼 7070 제가 혹시 뭐 이거는 지금 기밀 유설한 건 아니죠? 아니 최공철 아니, 예, 아 큰일 났네. 리멤버 운영위에서 예를 들면은 안보실장이 그랬나요? 우리는 4로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운영위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러면 7로 시작하는 데는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있어요, 다, 있어. 다 7로 시작하면은 예. 그러면 더더욱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70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알죠. 알죠. 하다못해 책상 옆에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내선 번호를 네. 그걸 다 알죠. 만약에 그 책상 옆에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존재하는 번호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아는 그 여권에 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뭔가 짜고 왔나 보다. 경로를 했다고 했다가 뭐 경로도 아예 안 했다. 나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수사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전선을 저쪽에다 서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거를 그냥 선택한 지금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로는 음.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제 경로하면 안 되냐의 또 논리적인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논리적인 거기에 어떤 논리적인 논리도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어. 그 논리가 있어. 경로하면 좀 안 되냐? 파악해봐봐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면 정당한 경로이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것은 정당한 경로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화도 못 내냐? 왜냐면 정의로운 분노. 예, 정의의 분노다. 왜 정의로운 분노냐면은 이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너무 혐의자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 불행한 하급 간부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처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라고 하는 차원의 뭐 이런 분노가 있었다라는 어떤 주장을 한 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아니 해병대 수사단은 어쨌든 간에 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다 이 처음에 이제 그 통보서에다 다 적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군사법원법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라고 하는 그래서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네, 근데 네. 다 말이 안 돼요. 다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하급 간부 2명은 제외해야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 왜 하급 간부 2명만 어떻게 경찰로 넘어갔습니까? 그쵸,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이 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넣어서 보냈으면은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그럼 위에는 임성근 포함해서 위에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듣지도 않는 국방부네요. 그러면. 걔네가 항명을 했네. 네, 항명을 한 국방부고 잡아 넣어야겠네. 국방부 조사본부 항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왜 이첩 통보서에다가 혐의자랑 혐의 내용을 다 적시합니까? 왜 군에서 하냐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된 이후에도 그렇게 해왔고 최근에도 그렇게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네. 최근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훈련병 사망. 네. 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방부의 답변이 아주 법대로 원칙대로 잘한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니까는 해명이 안 돼요. 왜 경로를 했는지가 이제는. 그래서 또 턴한 측면도 있군요. 그런 것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론가가 상상을 하게 된다.